여러분, 많은 분들이 현관에 걸어두어야 할 그림과 거실에 걸어두어야 할 그림에 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참 많으시던데요. 여러분, 과연 현관에는 어떤 그림을 걸어두어야 할까요? 그럼 또한 걸어두면 안 되는 그림은 어떠한 그림일까요? 네, 물론 거실 역시 그러하겠죠. 여러분, 분명 이곳에는 걸어야 하는 그림이 있으며 또한 걸면 좋지 않은 그림 역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이나 글씨 액자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관에 잘 쓰여진 글씨 액자를 거는 것과 잘 그려진 그림 액자를 거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 액자를 걸어두시기도 하며 어떤 분은 글씨 액자를 걸어두시기도 하죠. 여러분, 이 글씨 액자는 이 가정의 화목과 명예, 행복을 기원하는 풍수 소품이며 또한 그림 액자는 이 가정의 번영과 성취, 재물운을 기원하는 풍수 소품입니다. 네,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그 크기와 내용에 따라 이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있으며 또한 해당 기운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 역시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현관에 걸어야 할, 거실에 걸어야 할 그림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글씨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씨는 반드시 거실에, 그림은 거실의 현관에입니다. 여러분, 앞서 글씨 액자는 이 가정의 화목과 명예, 행복을 기원하는 풍수 소품이며 또한 그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화목과 명예, 행복을 상징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거실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 액자는 큰 작품이든 작은 작품이든 반드시 거실에 걸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간혹 이것을 침실에 걸어두시는 분도 있으시던데요. 이는 사랑과 휴식을 나타내는 기운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오히려 부부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꼭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할 것, 이곳 거실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은 바로 가족사진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에는 이 가족사진이 없으신 곳도 있겠죠. 네, 이럴 경우 가족사진의 위치, 즉 주석에 글씨 액자가 걸려 있어도 상관이 없으나 만일 가족사진이 있는 가정이시라면 반드시 이 가족사진은 가장이 늘 앉는 자리, 네, 그 등 뒤가 그 위치이며 이 글씨나 그림은 그 맞은편 또는 좌측이 위치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에 가장이 앉아서 늘 바라보는 정면의 위치가 글씨나 그림이 걸려야 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그림이 아니라 사진 역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셔야 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며 또한 가족 간에 정이 있고 화목이 있으며 한마디로 뭘 해도 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글씨이든 그림이든 반드시 정성이 들어간 것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요.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이든 정성과 마음이 담긴 것이 그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네,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복사한 것, 또 모작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 어떠한 풍수적인 기운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못 쓴 글씨라도 또 비록 서툰 내용이라도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보내오는 것과 또 인터넷으로 잘 쓴 남의 글을 복사 출력을 해서 보내온 것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걸리는 그림은 또 글씨는 비록 아마추어의 작품이라도 또 서툰 사람의 작품이라도 그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 유명한 피카소니, 고은이 하는 사람들의 모작들, 또 이러한 복사본들은 풍수적인 그림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풍수의 가장 기본은 정성이고 또 마음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 내용은 반드시 가족들이 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잘 그려진 그림이나 글씨를 벽에 걸어두고 누군가 저 내용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나도 몰라, 그냥 멋있어 보여서 샀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말이죠. 네, 이러한 것은 풍수학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그 어떠한 효능이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단돈 10원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수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의식의 작용이며 또한 무의식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보게 되는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풍수학의 효과,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유유히 흐르는 강물의 그림이 걸려 있다면 이 그림은 우리 집에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다니기를 기원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반드시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집안에 큰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그림이 걸려 있다면 이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 가정의 기운이 폭발하여 큰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니 이 역시 가족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힘들더라도 한 길을 계속 가게 되면 큰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모든 의미를 알고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도 모르는 그림이나 글씨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풍수적인 기운도 줄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떤 변화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꼭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림은 크기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게 항상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것이, 달마도를 현관에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 달리는 그림을 현관에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식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분명 현관이든 거실이든 그림을 걸어두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네, 오가면서 나도 모르게 보고 내 무의식 속에 그러한 다짐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 아셔야 할 것, 이 현관은 상대적으로 좁은 장소이며 거실은 또한 현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장소입니다. 네, 우리의 학문, 즉 풍수학이든 사주학이든 성명학이든 그 어느 학문이라도 이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좁은 곳에 큰 그림이 걸려 있다면 조화가 맞을까요? 그럼 넓은 벽면에 작은 그림이 걸려 있다면 이것이 과연 균형이 맞을까요? 네, 하여 여러분, 반드시 작은 그림은 현관에, 큰 그림은 거실에 걸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현관이 아주 넓은 100평쯤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또한 큰 저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시다면 그 그림들 그 크기에 비례해서 걸면 되는 것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하여 이곳 현관에는 가능하면 사방 30cm 미만의 것을 거는 것이 좋으며, 이보다 더 큰 그림은 거실에 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조화와 균형이 기본이며 이 조화와 균형이 없다면 오히려 그림 액자, 글씨 액자 이런 것은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가능하면 인물화는 피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그림은 딱 한 가지의 경우만 풍수학적인 의미가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 사람의 일생에서 교훈을 얻겠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삶을 꼭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내가 그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드님들도 따님들도 배우자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어쩌면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분들 모두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하여 이 인물화를 거실 때는 모든 가족들이 다 동의하는 그림을 거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분명 아셔야 합니다. 잘못 걸려진 인물화는 오히려 풍수학적으로 이 가정에 화목을 깨는 풍수학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의 거실 그림과 글씨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풍수학적인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